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오봉욱입니다. 예, 여러분들과 강의 시간에 만나는 시간이 짧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반복적으로 좀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또나 혹시 수업 시간에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윤리와 철학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과 성찰이라고 하는 건데요.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라는 교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접하게 됐을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실습기관에 갔을 때 실습기관에서 만나는 선배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기관장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매우 윤리적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험을 해왔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떠한 기본 바탕을 갖고 있느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실습 지도자나 기관장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가에 따라서 사람들과 접하는 어떤 관계 형성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형성의 방법,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윤리와 철학이라는 교과목을 이수하시면서 공부하고 있지만 선배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는 윤리와 철학이라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을 기준에 두고 판단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윤리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내가 만나는 이용자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 그 다음에 그들의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자유와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좀 더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윤리적 문제와 일반적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실습생으로서의 자기 인식과 성찰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습 중에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실습생이 실습하게 되는 기간 동안에 지각과 결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간혹가다 우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본인이 못 가게 됐어요. 근데 못 가게 된 거는 갑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기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다시는 그 학생을 자원봉사자로 받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결석이나 지각을 하게 될 때는 꼭 사전에 실습 지도자에게 연락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결석으로 인해서 실습 시간이 부족할 때는 실습 종료 이전까지 보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슈퍼바이저에게 지각과 결석에 대한 공지는 반드시 실습생 본인이 직접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지만 그 지각이 너무 빈번하거나 결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습 지도자가 당연히 실습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실습을 지나는 과정에서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습 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습생이 실습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경험이 있었거나 이 기관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실습 기관과 학교는 공문을 가지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실습을 하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실습 기관은 사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나는 알지만 시스 지도자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시스 지도자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실습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스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도 교수와 사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습 지도를 받는데 적절한 실습 지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즉 어떤 경우에는 실습 기관에서 실습하는 동안에 실습 지도자를 한 번도 못 봤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너무 바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습 지도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실습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간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떻게 보면 실습 지도자의 역할이겠죠. 실습 지도자의 어떤 실습 지도 자격 요건도 꼭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과정에서 꼭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용자예요. 그래서 이용자의 어떤 그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꼭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밀이 보장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상황들은 슈퍼바이저와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될 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들에 대해서 꼭 비밀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습 일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작성할 때는 꼭 개인정보 사항이 있다면 오봉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오 땡땡 뭐 연도도 마찬가지로 가릴 부분을 가려야겠죠.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실습 기간 중에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실습을 찍을 때 이용자의 얼굴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실습생들이 지켜야 될 에티켓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실습생이 사진 찍은 것이 누군가에게 노출됐을 때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실습생에 대한 사진을 찍을 때는 실습 과정에 그럴 때는 꼭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실습생을 알리는 문제인데요. 자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누구신가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참여하고 있는 실습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갔을 때도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사로서 실습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명찰을 달고 있는 경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어떠한 과정에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담하거나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실습생들의 어떤 자책감을 갖고 있거나 어쩌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습 슈퍼바이저에게 꼭 그런 상황들을 알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생은요 배우러 간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과정도 배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많이 어울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실습생 자신의 정서적인 문제인데요. 실습생이 상담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나 우울한 기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지도자나 실습 지도 교수와의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언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와의 정교를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속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실습이 끝나가는데 그 이용자가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언제 또 오실 거죠? 또 갈게 라고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이 끝난 다음에 자원봉사자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취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생과 이용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전화번호를 준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그 과정에서 뭔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꼭 지도자의 의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모든 상황들의 결정에 있어서 내가 판단한 것과 지도자의 의견을 받고 결정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난 실습 지도자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경험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는 선배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이성적인 즉 사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따로 만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특히 가정 방문을 갈 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2인이 1조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습 지도자와 실습생 간의 관계인데 마찬가지로 실습생은 배우러 갔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서 윤리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 딜레마인데요. 여기서 바라는 것처럼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나의 어떤 종교관, 인생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전문 직종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인생관, 종교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윤리 강령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습생으로서의 자기 인식과 성찰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다 보면 야 정말 나는 사회복지하고 맞다 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가치, 윤리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떤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존중할 수 있는 태도와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억압받고 상처받기 쉽고 위험에 처한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 서비스가 있을 때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관이 아니었다 해도 실습생의 기관이 이용하는 어떤 기관이 이용자들의 어떤 모습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하는가, 어떠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꿈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공감하면서 경청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뭐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 자격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고민해 보시고 자격을 갖고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 반성적 성찰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생각, 이용자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그 성찰을 통해서 실천가들이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지식체계 등을 실천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어떤 일상생활 안에서 이용자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지도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기관의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령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성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반성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반성적 실천이 주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뭔가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반성적 실천 과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시도하였는가,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나의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그리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진행하겠는가 라는 과정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는 윤리와 철학, 그 다음에 반성적 성찰, 또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실습을 통해서 경험해 봤을 때, 야, 난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아야 되겠죠. 이유는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관에서 경험했을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많은 현장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회복지사들과의 관계를 안 해본 상태에서 단정짓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경험을 잘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